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바로 평화부지사로서 역할을 했던 이화영 씨라는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았죠. 9년 6개월. 이 중에 그 본인과 관련된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대북송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는 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렇게 방어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많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바로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그 수사가 조작됐다 뭐 이렇게 자꾸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바로 신진우 그 판사의 판결문에 보면 증거가 너무나도 차고 넘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그 북한에 돈을 보낸 이유, 쌍방울을 시켜서 그게 뭐냐? 결국은 도지사를 보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300만 달러라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제공한 사례금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화부지사라는 이런 직위는요, 다른 그 시도에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로지 대북사업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대북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북사업용 우인설관, 이게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북한을 가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만 대동을 합니다. 수행원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빼거든요. 왜 뺐을까요? 그거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던 사람, 그 괘씸죄 때문에 빠졌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너희들이 나를 빼? 나는 그러면 독자 노선. 이렇게 돼서 바로 추진을 해서 2018년 9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10월에 바로 이화영이 북한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북한에 간 이유 자체가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에서 빠진 데에 대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그 일종의 독자 노선, 마이웨이, 이거라고 보는, 그건 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거만 봐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행동은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다. 대북송금도 마찬가지였다. 스마트팜 사업, 이것도 이화영이 북한에 가서 약속한 건데,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경기도에 그 남북협력기금이나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쌍방울에 시켜서 이렇게 한 거다. 뭐 너무나 이 시나리오가 명백하고 증거까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이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이 도지사일 때 부지사였던 사람이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 일로 수사를 받고 법원에 의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김용이죠. 바로 김용. 김용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대변인을 했었죠.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최측근입니다.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본인이 발언했던 사람이죠. 유동규 정도는 측근이 아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성남시에 있을 때 성남시 넘버 3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던 사람입니다. 그 넘버 3까지는 측근이 아니다 이런 모양이죠. 넘버 1, 2가 측근이다. 넘버 1이 정진상, 넘버 2가 김용. 아마 이런 개념으로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김용이 작년 11월에 징역 5년 선고를 받고요. 2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마 금년 말쯤에 2심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거든요. 자, 이 돈은 김용이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해서 호남 등 전국적으로 지역 조직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와 평소 의형제를 맺었다는 유동규 등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돈을 20억을 달라고 그러는데 다 못 주니까 그 중에 일부인 8억 4,700만 원. 정확하게 따지면 6억 한 5천만 원쯤 되죠. 그걸 받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인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용이라는 사람이 그 처음 돈을 받았다는 시점 2021년 5월 3일 그때 자기는 유동규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댔다가 그게 거짓말임이 들통이 났죠. 그때 이미 이 재판은 기울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용이 이재명을 위해서 경선 자금을 마련했고 그걸 썼다 하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유죄다 하는 얘기는 결국 이재명의 경선 자금이 유죄다 이런 뜻이죠. 그게 실제 구속돼 있고 가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김용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콘텐츠는 이재명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재명이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인섭, 인섭이 형 이렇게 부르죠. 인섭이 형. 이 사람은 올해 2월에 이 사람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알선 수재로 로비, 그 다음에 정진상 연루 정황 이런 부분이 판결문에 보면 다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백현동 일이거든요. 백현동 사태라는 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용도 변경이 굉장히 어려운 또는 되더라도 한 2단계 정도 상향 정도 되는 그 아파트 부지를 4단계를 올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귀시에서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기 바람. 너희들 권한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국토부의 의견은 2단계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다른 사람한테 팔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핑계로, 국토부의 공문을 핑계로 4단계를 올려주어서 그 시행업자한테 3,300억 원 정도를 벌게 해준 이거거든요. 이 핵심이. 그 중에 로비를 김인섭 씨가 담당했다. 근데 김인섭 씨는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근데 이 용도 변경의 권한은 박근혜 국토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있었습니다. 자기가 해준 겁니다. 특혜를.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김인섭 씨가 중간에 로비를 해가면서 그 시행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걸로 김인섭 씨가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김인섭 씨의 로비를 받아준 사람은 누구냐? 정진상과 이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혐의로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얘기는 그 용도 변경을 해준 사람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형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김인섭이 유죄면 이재명이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김만배 씨나 이런 거 말고 직접 이재명 대표와 사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렀던 김인섭 씨 징역 5년, 그 다음에 성남시장 때부터 측근이었다는 김용 1심 징역 5년, 도지사 때 부지사로 데리고 일했던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다 유죄, 법원이 다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 뭐 백현동 뭐 이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또 거짓말했다는 의혹으로 선거법 재판도 받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에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우일의 신도시 이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뭐 4개를 한꺼번에 묶는 바람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 뭐 이래서 좀 그 2027년 대선 전에 결론 안 날 거다. 확정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부는 이제 곧 이번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가깝다고 한 3사람. 이 사람들이 모두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수사하고 다른 겁니다. 선고를 받은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도 사실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화영의 유죄 선고 이걸 계기로 해서 지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쭉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을 봤더니 정말 이재명 대표가 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권한인 그 일을 가지고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